자, 해수의 용존 기체야. 용존이란 말은 용해, 녹아서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닷물 속에 녹아서 존재하는 기체들을 말해.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체가 있겠지만 의미가 있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와 산소, 이 두 가지만 따질 겁니다. 자, 기체 형태를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지. 자, 산소는 원자 형태는 O가 아니라, 자, 이제 O2라 예칭하지. 분자 형태. 자, 근데 자, 기체들이 용존, 녹아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녹는데 영향 미치는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온과 염분과 압력. 이렇게 세 가지가 영향 미칩니다. 참고로 소금과 같이 고체들은, 설탕과 같이 고체들은 오히려 수온이 높을수록 따뜻한 물이 잘 녹잖아.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소금이 잘 녹지. 맞지? 그런데 기체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온도가 높게 되면 잘 못 녹아 있어. 빠져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 기체, CO2가 녹아있는 기체하고 탄산수가 있지? 탄산음료. 콜라를 만약 끓이게 되면 그 속에 있던 CO2가 막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쉽게 빠져나가. 그 말은 현재 그 기체가 CO2가 물속에 잘 녹아있지 못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자, 오히려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울수록 잘 녹습니다. 자, 염분 역시 낮을수록 잘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 자, 염분이 뭐였냐면 염료들이 녹아있는 정도잖아, 맞지? 그러면 물입자 사이사이에 염분이 만약 높으면 물입자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염료 입자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야. 자리 잡고 있을 거야. 근데 용존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물입자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기존에 염류입자가 물속에 많이 녹아 있으면 빈자리가 없다는 거지. 빈자리가 적다는 거지. 그 빈자리에 기체들이 녹아 들어갈 건데. 그러면 염분이 낮을수록 빈자리가 많을 거니까 용존 기체, 이것도 쉽게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겠지. 기체들도 쉽게 녹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압력. 자, 압력은 밀어 넣는 거잖아. 밀어 넣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용존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높다는 것.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 탄산음료, 콜라. 자, 콜라를 맛있게 먹으려면,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야 되겠죠? 남아 있어야 되겠지? 김 빠진 것, 기체가 다 빠져나간 것, CO2가 다 빠져나가면 그냥 단물일 뿐이잖아. 그래서 CO2가 잘 녹아 있게 하려고 우리가 뚜껑을 닫아 놓지. 바로 압력을 높이는 거죠. 현재 보면 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지. 뭐 냉장고에 보관해서 우리가 차갑게 먹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차갑게 하게 되면 차갑게 만들면 CO2가 잘 녹아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지. 자, 이 중에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 이 그림. 자, 그림은 95페이지 있지? 참고로 용존 산소량 돼 있는데, 자, 참고로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건 질소가 78%.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가 21% 정도 있습니다. 우리 대기에. 자, 이산화탄소는 네 번째로 많은데, 자,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예요. 우리 대기에 존재하는 비율은. 그러면 산소가 월등히 많지만 오히려 물속에 많이 녹아 있는 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봐봐. 위에 1, 2, 3, 4, 5, 6 되어 있는 건 산소의 단위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44, 46, 48, 50, 52 되어 있는 건 이산화탄소의 수치야. 이거를 한 그림 안에, 한 시야 안에 표현하려고 두 개 그래프를 겹쳐 놓은 거야. 겹치기 위해서 보면 단위를 현재 보면 쭉 이산화탄소를 가져온 거지. 되겠지? 어쨌거나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잘 녹는 기체다. 그래서 훨씬 산소보다는 많이 존재한다는 것. 자, CO2의 용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 산소에 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용해되는 정도, 녹아드는 정도를 말하지. 자, 그러면 1번부터 할게. 자, 깊이에 따라서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정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한 3개 층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 층의 자, 이것들이 녹아있는 정도, 그에 따른 현재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볼게. 자, 참고로 표층 부분은 대기 중 공기가 용해된다.
자, 참고로 이 표면 해수면에서는 자, 대기와 닿아 있기 때문에 대기에 존재하는 공기들이 녹아 들어가겠지. 그래서 대기 중의 공기가 용해된다,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광합성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참고로 햇빛, 자, 햇빛은 태양 목상 에너지는 자,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지? 거의 표층 부분에서 대부분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이 있는 이 표층 부분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겠지.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표층 부분에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거니까 광합성은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CO2를 흡수했을 거니까 CO2는 양이 적고 산소는 만들어냈으니까 산소가 많아지겠지. 자, 그래서 O2는 풍부하고 그리고 CO2, O2 광합성은 O2를 생성한다 그랬죠? 그 CO2를 제거한다 그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층 부분에는 O2는 많고 그리고 CO2는 적은 거지. 물론 절대적인 양은 CO2가 더 많아. 그렇지만 CO2의 분포를 봤을 때 표층 부분에서 적다 그 말이고, 산소의 분포를 봤을 때 다른 깊이보다 산소는 표층 부분에 많다 그 말이야. 절대적인 양은 CO2가 더 많지. 참고로 표층 부분 하더라도 거의 44가 존재하고 산소는 6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각각의 상대적인 분포를 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제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표층 부분 말고 점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분포,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봐봐. 지금 산소는 쭉 줄어들죠? 산소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 생물을 보게 되면, 바닷물 속의 생물을 보게 되면, 표층 부분에도 생물들이 살지만, 깊은 곳에도 많이 살고 있잖아? 바로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표층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 생물도 다 호흡을 하고 있지. 호흡을 한다는 말은 산소를 소모하고 CO2를 생성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생물들이 죽게 되면, 이렇게 살고 있던 애들이 죽게 되면 썩어서 분해가 됩니다. 생명체들은 다 유기물로 되어 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유기물이라고 그래. 얘들이, 자, 그러면 생물들이 죽게 되면 자, 분해가 될 건데, 자,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됩니다. 자, 그리고 CO2가 생성이 돼. 자, 현재 호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O2가 소모되고 그리고 CO2를 생성한다. 호흡과 유기물 분해 이 과정 둘 다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O2를 소모하고 CO2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O2를 소모했기 때문에 산소는 계속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CO2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산소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고, 그리고 이산탄소는 늘어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심해층. 자, 심해층 보게 되면, 자, 심해층에 있는 물들은 나중에 우리가 심층순환, 심층해류를 배우게 될 건데, 고위도 또는 극부근의 해역, 바다지? 자, 또는 한대해역. 추운 지역이죠? 찰한자. 우리가 뭐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한대지방의 해역, 한대해역. 이 고위도에 있는 표층의 바닷물들이 가라앉는다. 침강한 다음에 가라앉아서 깊은 곳의 물에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표층에 있단 말은 산소가 풍부할 거잖아? 그 말은 산소가 풍부한 물들이 가라앉아가지고 깊은 곳에 존재한다 그 말이지. 공급되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사실 깊어지면 산소가 좀 더 늘어납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그림 자료보다 산소 양은 어떤 그림 자료들은 훨씬 더 이 산소 양이 더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깊은 곳에 다시 산소가 풍부해진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O2는 증가하고, 자, 2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번. 자, 아래 그래프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용존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 깊이에 따라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나타나 있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 산소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깊은 곳 봐봐. 심해를 보게 되면 산소가 많이 쫙 늘었죠? 바로 이 심해에 있는 이 물들은 고위도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된 거라 그랬지? 그 산소가 많이 늘어난 거지. 이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
자, 용존 산소량은 수심 200m 부근에서 가장 크다. 이거는 그냥 자료 해석이잖아. 근데 200을 보면 되는 거지. 200에서 봤을 때 산소는 여기잖아. 근데 가장 많은 건 오히려 표층 부분이 많은 거지. 표면 부분이 많은 거지. 맞지? 틀렸죠? 자, 수심 70, 80 부근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장 풍부하게 존재한다. 자,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로 광합성 하는 애들이지. 광합성 할 거니까 CO2를 제거하고 산소를 많이 늘어나게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자, 깊이 단위를 보게 되면 200씩 되어 있지만 거의 7, 80은 자, 산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겠지? 거의 7, 80은 산소가 가장 많은 곳.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 말이 되겠지? 이 말은 맞겠지. 자, 수심 약 1000m 부근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자, 많이 존재하는 것은 한대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의 영향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천부근 보게 되면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산소가 풍부해지는데 이 이유는 자, 고위도 표층수, 한대 해역의 표층수, 극부근 해역의 표층수가 침강해서 가라앉아서 공급된 것. 맞는 말이지? 자, 28번. 자, 가는 북태평양 표층 용존산소량, 나는 가의 어느 해역의 측정한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 나와 있습니다. 자, 갈게. 지금 보면 산소가 녹아있는 정도, 자, 같은, 예를 들어서 녹아있는 정도가 7ml per 리터라 되어 있으면 이 7값을 가지는 곳을 쭉 연결한 거지. 그래서 이 선들을 뭐라 부르냐면 등치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압이 같으면 등압선이라 하잖아. 높이가 같으면 등고선이라 하지. 값치자야. 값이 같은 애들을 쭉 연결한 걸 등치선이라 그래. 뭐 어떤 애들이든 다 마찬가지겠지. 어떤 애들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어쨌거나 용존산소량 쭉 같은 것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건데, 자, 갑시다. 자, 기억. 해수 표층 용존산소량은 표층 수온과 염분, 자, 낮을수록 많아진다.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들은 잘 녹는다 그랬지?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역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체들을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나가 측정된 해역은 위도 30도 N보다 낮다. 그러니까 30도 N, 북반구, 북이 30도보다 낮은 위도다 그 말이잖아. 자, 근데 나를 보게 되면 지금 가의 자료들은 다 표면상에 있는 표층 부분의 용존산소량 위치를 나타낸 값들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나 역시 표층 부분의 용존산소를 보게 되면 표면 부분의 값을 보게 되면 7.5 정도지? 그러면 7.5 정도를 가지는 거는 지금 봐봐. 7.5는 참고로 거의 30과 60 사이가 되는 거죠? 60 가까이 있는 거지? 그 말은 30도보다 낮단 말은 아니지. 거의 60 부근이잖아. 그럼 30도보다 더 높은 위도에 존재하겠지. 여러분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잖아.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잘 녹아들 수 있는 거지. 수온이 낮아지니까 산소가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 값이 커지고 있는 거죠. 위도와 반비례하게. 위도와 비례하는 거지.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용존 기체의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고 있죠. 수온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죠. 자, 넘어갈게. 자, 디귿. A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자, 해양 생물의 광합성 때문이다. 아니지? 참고로 A 구간 이건 좀 더 깊은 곳이잖아. 참고로 광합성이라 한다면 이거는 표층 부분이지. 빛은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곳에서 다시 산소가 늘어난 이유는 고위도 또는 한대 또는 극부근의 표층수가 침강해서 공급된 거지. 이래 되겠죠? 답은 1번. 자, 이제 자, 해수의 표층순환. 자, 바닷물의 표층순환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인 해류를 말해. 이 일정한 흐름. 자, 해류가 일정한 흐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지역마다 불고 있는 바람 때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편서풍, 무역풍 이런 바람들. 바람들이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해류 역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표층순환. 자, 갈게. 형성 원인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을 말해. 바로 바람이야. 자, 국을 떠가지고 국이 뜨거울 때 국을 떠서 우리가 후 불잖아? 불면
이 바람의 마찰력 때문에 국이 움직이지, 밀려서 움직이지. 그것처럼 바람이 불면 바닷물 역시 자, 공기 마찰력 때문에 움직임이 생긴다. 그 움직이는 것이 바로 표층 해류라 그 말이지. 그래서 대기 대순환에서 바로 지상의 바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바람들이죠. 자, 그래서 자, 결과적인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표층 해류의 방향은 일치합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대기 대순환할 때 한번 제시를 했었어. 대기 대순환할 때 고기압, 저기압의 분포들, 그리고 사막의 분포, 또는 염분의 분포, 그러면서 이 표층 해류의 분포도 했어. 바람 따라서 이동할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표층 해류의 방향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바람 부는 대로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중간 과정이 많지만 결과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람 방향과 표층 해류 방향 일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이 그림. 자, 왼쪽은 표층 해류들의 행정면 흐름이고 오른쪽은 바로 바람, 무역풍과 편서풍이 나와 있지. 자, 무역풍은 편동풍, 동풍이잖아.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편서풍은 서풍이니까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자, 그러면 무역풍, 동풍에 의해서 자, 왼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현재 해류 역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이 해류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자, 그리고 편서풍. 서풍이 부는 30도와 60도 사이. 자, 편서풍이 분다. 그럼 역시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북태평양 해류나 남극순환 해류나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바람 방향이 똑같잖아. 쉬운 거지? 자, 그림들 나와 있는데, 자, 바람은 두꺼운 화살표 표현했고, 그리고 해류는, 자, 가는 화살표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하지만, 자, 이 바람, 무역풍이지? 자, 동풍이지? 동풍에 의해서 바람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해류. 자, 이 해류는 바로 북반구에 있으면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 있으면 역시 적도 부근이니까 남적도 해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던 애들이 자, 끝에 가게 되면 육지와 대륙과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 양갈래로 갈라지는 거지. 대륙과 부딪히면 양쪽으로 양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북쪽도 해류는 북반구 위쪽으로, 남쪽도 해류는 남반구 아래쪽으로 쭉 좀 더 이동하게 되겠지만 일부는 가운데 모여가지고 양은 적지 않지만 거꾸로 흘러갑니다. 거꾸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적도 부근에서 바람과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적도 반류,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적도 반류. 말 그대로 적도 부근에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라 그 말이지. 근데 이 적도 반류 역시 자, 이게 오른쪽에 지금 그림 자, 너머에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과 부딪히게 되겠지?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 역시 양갈래로 나누게 되는 거지. 자, 양갈래로 나누시면서 다시 현재 보면 흐름이 생기겠죠? 다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좀 더 적도 부근에서 30도까지, 60도까지 올라간 이 흐름들.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30, 60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부딪히겠지만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지금 편서풍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남극순환류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막지가 않고 있어. 그래서 북반구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부딪히면서 양갈래로 나눠지면서 일부는 적도 부근으로, 일부는 60도 이상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북반구는 나눠지게 됩니다. 대륙과 부딪히면서. 그런데 남반구는 가로막는 대륙이 없습니다. 바다야. 그러면 그대로 뚫려 있을 거니까 일부는 저위도로 가긴 가지만 일부는
그대로 관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바로 이놈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남극 주변을 돈다고 해서 남극 순환유라 부릅니다. 자, 또는 자, 이 지역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에 의한 거라서 서풍피류란 말을 써. 서풍피류. 자, 서풍피류가 뭐냐면 피자가 당할 피자, 피동사 이런 거 있잖아, 맞지? 피해자. 서풍에 의해서 당해서 만들어진 것, 그 말이지. 그래서 남극순환유,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돈다. 됐지? 자, 다시 60에서 90. 여기는 극동풍이 불고 있죠? 자, 극동풍. 근데 남극 부근은 다 이제 대륙입니다. 남극 부근은 다 대륙으로 됐기 때문에, 남극 대륙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류가 더 이상 없어. 근데 북반구, 북극 해역은, 자, 북극 대륙이 아니라 북극 해역이잖아? 여기 주변에 바다가 있어. 그러면 바다 있는 곳들은 역시 이 극동풍에 의해서 흐름이 생기는 거지. 좀 더 아래쪽에 치우쳐 있지만 어쨌거나 극동풍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동에서 서로 흐름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럼 가다가 이제 대륙 부딪히게 되면, 자,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지? 이러면서 순환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지금 A, B, C, D, E 나와 있지? 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 자, 각 영역에서의 순환인데, 아까 A, B, C, D, E, 자, 5개 있지? 각각 이름이 있거든? 자, 이거 한번 볼게. 이것만 오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A는 뭐냐면, A, 참고로 북아한대.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이라 쓴 거고, 아한대란 말은 원래 60도 부근이 아한대였잖아? 60도 위가 한대, 아래쪽이 온대. 그래서 아한대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북아한대 순환이라는 거야. 북반구고 아한대 중심으로 순환하니까. 자, 그리고 B는 자, 30도 영역으로 아열대잖아?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라는데 역시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아열대 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C와 D는 모두 다 적도 부근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거 열대지방이지? 그래서 북열대순환. 그러면 D는 남반구니까 열대순환 중에서도 남열대순환이 되겠지. 자, E는 30도 오니까 역시 아한대인데, 자, 아열대인데 남반구니까 남아열대순환이라고 부르겠지. 됐죠? 현재 보면 그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참고로 여러분들 문제 잘 나오는 건 아열대순환이야. 우리나라와도 상관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북아열대 순환을 보게 되면 전체 흐름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근데 남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이야.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된 구조 또는 반대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북열대 순환은 반시계, 남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역시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반대 방향, 대칭되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거 잘 물어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남북반구 순환 서로 대칭된다 또는 순환 방향이 반대다. 자,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서안 강화 현상. 자, 서안 강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양. 대양이란 말은 큰 바다잖아.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 이걸 말하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보게 되면, 자, 대양의 서쪽,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면 왼쪽인 서쪽, 서쪽에서의 해류가 오른쪽이 동쪽보다 흐름이 더 강합니다.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대양의 서쪽이 동쪽보다 해류의 흐름 자체가 강한 걸 말해요. 흘러가는 양도 많고 유속도 빠르고 흘러가는 깊이도 깊지만 참고로 흐름의 폭은 좁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 어쨌든 원인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 위도가 커짐에 따라서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근데 이 전향력은 쌓인 위도 값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위도에 비례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서안 강화 현상을 다음 시간에 한번 오면 설명을 좀 할게.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돼. 이렇게만. 여러분들 자세한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서안 강화 현상,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 위도와 전향력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돼.